볼게요. 자, 먼저 과학에서는 일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과학에서의 일을 기호로 W, work라고 해서 W로 표현을 하고, 공식이 F 곱하기 S로 표현이 돼요. F는 힘을 의미하고요. force, S는 distance에서 이제 거리 또는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물체를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면 이동 거리도 역시 내가 힘준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인정을 받아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내가 힘을 준 대로 이동을 했을 때만 이 둘을 곱해서 전체 1의 양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의 힘을 줘서 10m를 밀었다. 그럼 나는 얼마만큼 일했냐? 그러면은 10N의 힘으로 10m를 밀었으니까 100Nm만큼 일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Nm라는 단위를 다른 말로 줄이라는 단위로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의 단위로 뭘 사용한다?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아주 무겁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힘주고 있는 거야? 중력을 이기고 윗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윗방향으로 힘을 주고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 여기만큼을 걸어가. 이따만큼을 걸어갑니다. 그죠? 힘을 준 방향하고 이동한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정확히 수직이죠? 수직인 경우에는 이거 1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 한 일이 얼마니? 그러면 빵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야. 빵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힘을 요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면 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 힘의 방향이 S방향과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배웠다면 이거는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누어서 얘만 인정받아요. 힘의 분해 배웠나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다행이야. 혹시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줄 경우에는 내가 이동 방향과 딱 맞는 방향, 이 X축 방향의 힘, FX라고 표현해. X축 방향의 힘만 딱 뽑아내서 요것만 곱해서 1의 양을 구합니다. 이러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어. 혹시 얘기한 거 안 나왔으면 다행이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어쨌든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힘을 완전 이상한 대로 주면 1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현재 이 인공위성은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공위성의 이동 방향은 현재 이 방향입니다. 맞죠? 근데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누가 잡아당겨? 지구 중심이 잡아당기잖아.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요? 서로 완전 수직이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도 100년 동안 지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오더라도 일을 한 거 안 한 거? 안 하는 겁니다. 난 여기서 인공위성 안 될 거야. 돈도 안 줄 거면서 일 시키고. 그지? 그렇습니다. 원운동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니까. 원운동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1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계단 문제. 계단에 내가 겁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계단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가방 메고. 자, 근데 가로의 길이가 10m고요. 세로의 길이가 20m라고 한다면 나는 이 가방의 무게는 또 100N이야. 내가 한 1의 양은 얼마일까요? 를 겁니다. 자, 가방을 메고 있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힘주는 거야? 위로 힘주는 거죠. 그러므로 가로 방향의 이동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F에다 뭘 집어넣어? 100N의 힘을 줘서요. 저는 이제 들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이동했다? 20m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20만 집어넣어서 저는 그래서 2000줄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됐나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저렇게 조금 좀 특이한 경우가 있다는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의 단위도 줄을 사용하고요. 에너지라는 것도 단위를 줄을 사용을 해요.
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모두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1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렇다면 1은 에너지인 겁니다. 1과 에너지는 동일한 물리량이라고 보면 돼요. 단위가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물체한테 1을 해. 그러면 그게 그대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1과 에너지가 서로서로 마구마구 호환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다? 단위가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좀 먼저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볼 겁니다. 자, 물체 봐봐.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지표면상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짜리예요. 뭐가 M이라고요? 질량이 M이에요. 질량 M. 그리고 이 녀석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설정을 한다면 문제.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정답. mg입니다. mg. 이 물체의 무게는 mg가 이 물체의 무게가 돼요. 두 번째 문제. 이 mg짜리 mg의 무게를 가진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주어야 하나요? 정답. mg만큼의 힘을 주어야 이 물체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얘가 100N이라면 내가 100N보다는 조금 더 힘을 줘야 들어 올릴 수 있겠지. 100.00001 정도, 그지? 그래야 들어 올려질 거 아니야? 똑같이 100이면 힘의 평형 때문에 절대 못 올라오잖아. 근데 100.0000001은 거의 100에 가깝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했다 그랬죠. 그냥 똑같이 100N이면 100N의 힘을 주면 들어 올려진다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mg의 무게를 가진 녀석이면 mg의 힘을 주면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mg 똑같으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mg의 힘을 가한 거죠. 이거 힘입니다. F값이야, 힘. 무게만큼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 올릴 거냐면 이따만큼 들어 올려서 h라는 높이까지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 딱 위치를 시켰어요. 자, 그럼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얼마만큼? 1 해준 만큼 에너지를 가집니다. 자, 그럼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릴 동안 너는 얼마만큼 일했니? 그러면 힘 얼마 줬어? mg만큼 힘을 줬네요. 너 이동거리 얼만큼이야? h가 이동거리잖아. 그래서 mgh만큼 일한 겁니다. 일한 만큼 뭐가 생긴 것이다?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mgh인 거예요. 여기 F 곱하기 S가 보인다면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MGH랑 똑같게 나온다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 봐봐. 그래서 공식이 나온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자, 이 물체 지구에 중력이 있으면 얘는 퉁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거잖아. 그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이 물체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안 떨어지지. 둥둥 떠 있잖아. 얘는 그럼 에너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중력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런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준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따로 구분해주는 겁니다. 왜? 중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개를 배우는 거야. 포텐셜을 두 개 배우는 거야. 첫 번째 포텐셜이 바로 지금 방금 배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배운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도 포텐셜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탄성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공식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운동 에너지를 좀 정리 먼저 할게요.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은 사실 이런 포텐셜보다 우리 책에는 먼저 나왔는데 쌤이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좀 달라요. 얘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공식이라서 좀 다른 개념이라서 나중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은요, 이렇게 찰흙판을 준비하고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 A라는 물체, 질량 M짜리 물체를 쿵 떨어뜨립니다. 나중에 바닥에 닿기 전에 V라는 속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질량 M짜리 물체가 V라는 속력이 되었을 때 찰흙판을 찰흙 안에 펑 박힙니다. 박힌 센치를 쟀더니 만약에 뭐 2cm가 박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모두 봐봐 여기 왔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에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빵!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기 일한 양이 운동 에너지의 양과 같겠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두 번째 실험을 한 거야. 운동 에너지를 이제 EK라고 표현합니다. 키네틱 운동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EK라고 표현하고요. 아까 포텐셜 에너지는 EP, 포텐셜의 앞에서 포텐셜 P로 씁니다. 첫 번째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봐봐. 두 번째 실험이 그래서 여기 똑같은 높이에 질량 EM짜리 물체를 놓고서 같은 높이에서 B라는 물체를 훅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문제. EM짜리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땡! 똑같이 V입니다. 이런. 똑같이 V죠? 질량과 관계없이 얘는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속도의 증가량이 같다는 뜻이니까 맨 마지막 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앞에 거 다 까먹었어 벌써. 자, 중요한 건 질량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M짜리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와 EM짜리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속도는 똑같은데 질량만 변하는 거예요. 질량만 변했을 때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여기 E라는 양에 따라 다르겠죠? 정확하게 몇 cm를 파고 내려가냐? 4cm를 파고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야? 질량이 2배 커졌더니 에너지도 2배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세 번째 실험. 이 녀석은 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질량 M짜리야. C입니다. 떨어뜨려서 붕 해서 마지막에 속도를 EV로 맞춘 겁니다. 일부러. 맞춘 높이를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질량 M짜리가 EV로 떨어졌으니까 자 A하고 비교했을 때 질량 똑같고요. 속력은 2배지. 예상값. 속력이 2배니까. 에너지가 2배겠구나. 그럼 몇 cm 박히겠구나. 4cm 박히지 않을까? 실제로 몇 cm 박힌다? 8cm. 무슨 말이야?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실험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관계식을 뽑아내게 되어서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비례식들을 는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상수가 필요한데 완전 땡큐하게도 그 상수가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상수값이 2분의 1이고요. 뭐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됐나요? 얘는 이 공식이죠. 포텐셜 공식과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이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잘 알고 있는 거지. 자, 먼저 탄성력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게요. 탄성력은 수평면에 이제 용수철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자, 여기 요 점이 용수철한테 아무런 힘도 안 줬을 때 용수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점 0점입니다.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하냐면은 어떤 공 하나를 딱 매단 다음에 이 공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0점이 되는데 이 공을 내가 잡고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당깁니다. 예를 들어서 5cm를 딱 당겼어. 이만큼 당겼습니다. 그 용수철 입장에서는 자기 몸의 형태가 늘어났죠. 그걸 좋아해 싫어해? 안 좋아해. 다시 말해서 탄성체, 용수철 같은 탄성체는 자기 몸이 변형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당깁니다. 그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탄성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탄성력의 정의는 탄성체가 자기 몸에 변형이 일어나면 그 변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탄성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 방향. 회복할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겁니다. 당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당긴 길이가 더 길어지면 어때요? EX. 힘은 더 세지겠죠. 맞나요? 바로 이거예요. 탄성력을 F라고 정의한다면 탄성력은 뭐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성력도 커진다. 맞죠?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합니다. X를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하면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탄성력도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는으로 바꿔서 탄성력을 구하면 탄성력은 비례식 는 바꿀 때 상수 필요하죠? 그때 용수철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용수철 상수 K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KX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탄성력은 내가 당긴 힘을 준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합니다. 탄성력 공식은 마이너스 KX라고 사용을 하고요. K값은 용수철 상수가 됩니다. 용수철 상수는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줍니다. 이 용수철 상수는 200이다, 40이다 이렇게 용수 상수를 주거든요. 이거 이제 문제에서 주면은 거기다 대입해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탄성력에 대한 걸 먼저 봤다면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용수철을 준비합니다. 용수철을 준비를 할 때 0점이 있고요. 자, 얘를 먼저 아주 조금 당기면 탄성력이 조금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깁니다. 계속 당겨가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힘이 F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건 얘가 그래서 이만큼 당겨서 어쨌건 힘을 점점 세게 주면서 당긴 거야. 봐봐. 내가 이 물체한테 지금 뭐하고 있냐면 힘 주고 있죠. 그죠? 힘을 줘서 이 X라는 길이만큼 쭉 당겼죠. 그치? 힘을 줘서 당겼으니까 어쨌든 뭐 한 거야? 일한 거죠. 그치? 내가 이 물체한테 1을 이따만큼 넣었으니까 이 녀석은 그 1해준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1을 얼만큼 해줬니? 라는 건데 길이는 X만큼 정해줬어요. X만큼 당겼어요. 그치? 근데 힘은 얼마 줬는데 겁나 힘들었어요. 처음에 쉽더니 점점 어려워져요. 이럴 거예요. 힘이 점점 변하죠. 여기 F에다가 일정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힘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X축, Y축 중에 X축은 늘어난 길이 X를 넣고요. 늘어난 길이가 길어질수록 뭐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줘야 되는 힘이 점점 커지죠? 처음에 힘이 전혀 들지 않다가 나중에 힘이 커지니까 자, 이건 힘이야. 내가 줘야 되는 힘이니까
자, 힘은 이제 탄성력과 비례하죠. 힘은 탄성력이니까 이거 F는 마이너스 KX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힘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X라는 길이까지 당겼을 때의 탄성력은 마이너스 KX일 겁니다. 맞나요? 탄성력만큼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KX만큼 힘을 주고 있을 테니까 이거. 넌 얼마만큼 일했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 이 마이너스 KX가 힘이라고 놓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까? 아니야, 이 F 값을 여기다가 툭 집어넣으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KX라는 힘으로 당겼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지 않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처음에는 힘이 적다가 점점 커지다가 점점 마지막에 커진 값이 마이너스 KX까지 커진 거예요. 처음엔 좀 적었잖아. 그걸 모두 반영하는 F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F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푸는 거야. 그래프를 잘 봐봐. 이 그래프가 X축의 힘이 Y축의 힘이죠. X축은 늘어나는 길이 X죠. 그래서 F하고 X를 곱한 값, 즉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1의 양과 같아지게 됩니다. 면적을 구하면 돼.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1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X, 여기는 X죠. 이만큼 X가 되고요. 이만큼 얼마야? 마이너스 KX죠. 2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된다? 1한 양이 얼마니? 면적인데요. 면적을 구하니까요. 2분의 1 KX의 제곱이 나와요. 나는 1을 2분의 1 KX제곱만큼 2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얼마다?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은.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그래서 2분의 1 KX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는 뭘만 하면 되냐면 이제 공식 유도하는 건 필요 없고 이 공식을 잘 외워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해 놓으면 됩니다. 이 공식이 탄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준 거니까 잊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실험을 우주 공간에 가서 합니다. 이거 실험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중력이 없어도 탄성력은 생겨요, 생기죠. 탄성체는 중력, 둥둥 떠, 용수철이 막 둥둥 떠 있어. 그래서 용수철 둥 떠 있는 용수철을 막 땡기면 탄성력 생기나 생겨? 생기지. 용수철은 중력과 상관없이 자기 몸이 변형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니까 중력과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중력이 없어도 얘는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 거예요. 중력과 무관합니다. 아까 배웠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괜찮은 거죠? 다 했어. 어려운 거 다 했어, 이제.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질량 M짜리 물체예요. M짜리 물체가 높이 H라는 높이에 떠 있습니다. 문제! 이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정답, MGH죠. MGH입니다. 중력가스도 G라고 넣을게요.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적고 있어요. 0이죠. 0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친 값,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을 합친 값을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 합치니까 MGH죠. MGH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 A 위치에 있던 중간에 값 절반에 해당하는 B 위치에 있던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C 위치에 있던 간에 어느 부분이든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MGH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마음이 급하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보존 법칙이야.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A 위치에 있든 B 위치에 있든 C 위치에 있든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항상 보존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 어떤 경우 공기 저항이나 마찰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하긴 해요. 중간에 공기 저항 받으면 보존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곳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자, B로 B. B는 지금 현재 높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H입니다. 그 녀석에는 포텐셜이 얼마일까? 포텐셜은 2분의 1 mgH가 되겠죠. 맞아요? 반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얘가 슝슝 내려오면서 아까는 정지 상태였는데 이때는 속도가 V라는 속도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분명히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하죠. 요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봐봐. 이게 좀 지우자. 여기지. 다른 건 일반적인, 여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죠? 잘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 잘못했다.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위치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녀석, 이 K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큰 포텐셜 에너지에서 작은 포텐셜 에너지를 뺀 만큼, 즉, 사라진 만큼, 포텐셜이 사라진 만큼 운동으로 바뀐 거니까, 다른 표현법으로 mgH에서 2분의 1 mgH를 뺀 만큼, 요게 이 포텐셜의 차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1번 공식도 있지만 2번 공식으로도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라며 요 둘을 더하면 이게 나왔노? 안 나오지? 안 나오죠? 딱 안 나오잖아.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요 값이 2분의 1 mgH죠? 얘가 2분의 1 mgH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보면 딱 mgH 나오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요거 다른 말로 이거를 델타 EP라고 쓰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곧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거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마지막 C. 이 녀석의 포텐셜은 얼마입니까? 0이에요. 왜? 높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겠죠? 마찬가지로 2분의 1 m 여기는 뿌이겠죠? 엄청 빠르겠지? 2분의 1 m 뿌이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얼마? mgh에서 0을 뺀 만큼 즉 이게 얼마다? mgh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하고 이 포텐셜을 더하니까 얼마나? 이게 나오죠.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우리 이미 고수기 때문에 싹고수기 때문에 문자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들에 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야. 자, 첫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찜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떨 때만 성립한다고?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공기저항과 마찰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만큼 이 물체를 바닥에 둥 떨어뜨리면 중간에 공기저항으로 손실되고 바닥하고 빵! 충돌하는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뀨!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네? 정지! 여기도 정지! 어떻게 된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죠. 왜 안 됐지? 중간에 공기저항과
열 에너지로 손실된 게 있기 때문이죠. 시험 문제. 처음에 내가 포텐셜이 100이었어. 근데 한번 튀어올라서 멈춘 이 녀석의 포텐셜을 재니까 80밖에 안 나오는데 20 어디 갔어? 중간에 여기서 사라진 거죠. 중간에 사라진 값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중간에 사라진 값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00이란 에너지가 여기에 쓰였을 테니까. 그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결국 처음 값과 같아져야 합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는 도망가지 않고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아마 포텐셜이 줄었다면 나머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예요. 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6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일단 67쪽 문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